10석 이상 더 얻기는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딜레마인 상황인 게 뭐 할 수가 없는 게, 정신을 차리고 일을 좀 한다면 이종섭을 해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 즉각 사퇴시켜야죠. 이종섭을 해임하면 언론도 뭐 그렇게 주장하고 정치인들도 심지어는 뭐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종섭을 해임하면 본인이 사임할 수도 있어요. 관련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임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이종섭을 해임하면. 이종섭의 입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 못하는 거야. 이게 본인 정권이 끝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네. 조언을 좀 하면, 조언을 해주면, 뭐 어차피 이제 시간은 10일밖에 해주셔도 어차피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네. 해주셔도 돼. 그러니까 뭐냐면 한식해주거나 청명해주거나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거야, 이거. 이게 총선에서 말하자면은 네. 대표에서 만약에 이 진보 진영이 200석 이상 갖게 되면 지금 조선일보도 얘기하잖아요. 내려와라. 그만둬라. 한동훈도 얘기하잖아요.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권 끝난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게 죽으나 예를 들면 지금 죽는 게 사는 거라고 사직생의 마음으로 이종섭 사퇴시키고, 그 다음에 최석은 상병에 대한 수사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그러고, 예. 본인 탈당하고 김건희 배우자 내놓고 이런 식으로 초강수를 두지 않는 이상 저는 살아날 이 기회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도지. 이렇게 해야만 국민들이 뭔가 좀 제대로 정신 차리고 이게 뭐 좀 하려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말의 어떤 여지를 줄 텐데, 그거 아니고서는 지금 살아날 희망이 없다. 근데 저는 앵커님 말씀대로 이제 실기했다. 이게 법률 용어로는 기한을 놓쳤다라는 실기라고 표현하는데, 실기도 실기지만은 전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인격과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거 못하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금 소영주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상식선에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라고 지난 2년간 외쳤거든요. 저도 내부에서 외치다가 쫓겨나서 밖에서 외치고 지금까지도 외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외쳤죠. 그렇지. 지금 이제 대파가 아니라 이제 대패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패? 대패죠. 대표하면 삼겹살 이제는 생각나는데. 총선을 앞두고 지금까지 하라고 했더니 기본적인 것조차도 못했던 사람이 인제 와서 한다라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상식 밖에, 상상 밖의 일이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적표를 받아드는 그 일만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역구 투표에서 43대 35가 나왔단 말이죠. 민주당. 이게 이제 국민들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지역구에서는 다를 수 있다. 그거는 인정을 하고, 지역구는 또 이제 500명 정도 샘플밖에 안 하니까 그거를 딱히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4.1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8% 정도가 네. 오차범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믿고 지역구가 우세하고 열세고 이렇게 계산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근데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서울과 수도권이 가장 중요한데, 서울 수도권이 122석인가 그렇잖아요. 22석. 근데 거기는 지역 구도에서는 벗어난 곳이잖아요. 2,500만 명은 여기는 지역 구도에서는 벗어나 있거든. 그럼 여기가 43대 35의 민심일 수도 있겠다. 그런 추정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근데 듭니다. 저는 지역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이 빡빡하게 봐요. 보수적으로. 예,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네. 없는 게, 민주당이 이렇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역구는요, 이게 말하자면 앞에서 총선 의식은 구도와 바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정권 시발해야겠어 라는 것들은 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 이제 지역으로 가면 인물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정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통상적으로 다 국민들도 아는 이번 선거라는 건 구도, 인물, 정책인데, 이제 구도의 판이 13일 전에 짜진 거죠.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이고, 지역에 가면 오차범위 내에서 이런 결과 나오는 거는 이제 인물로 평가받는 이제 시간이 왔다. 그래서 이런 좋은 바람 속에서도 민주당의 어떤 후보들은 인물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보수적이고 좀 긴장해서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정말 이 유권자들한테 표를 얻으려고 읍소하고 절박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조언들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 읍소를 하신다고 당연히 말씀은 하시겠지만
맥락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게 8% 차이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이 8% 위로 나오는데 예. 이거 좀 더 벌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민비조 효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민비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해선 절대 아니고요. 예. 조국혁신당 바람이 불면서 지역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민주당을 찍는 이런 구도 속에서 전 이거 8%보다 더 벌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비견한 예가 한동훈 위원장이 이틀 전에 여의도역 근처에서 인사를 했는데 아무도 와서 사인 한 장 사진 찍자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셀카의 왕자신데 아무도 사진 한 장 찍자고 하지 않아요. 제가 그 오마이TV에서 그 영상을 이렇게 맞아요. 쭉 봤었는데 그 보니까 그냥 쑥쑥쑥 지나가더라고요. 심지어 옆에 있던 박용찬 네. 후보가 음. 한동훈 위원장입니다라고 본인 입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네. 외쳐줄 정도로 반응이 싸늘했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수도권 표심이 더 나쁠 거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그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조국혁신당이 PK에 불러온 바람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전 PK 지역에서도 상당히 민주당이 선전하는 효과를 반사적으로 좀 얻을 거라 보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구도인데 구도에서도 보면 3자 구도인 지역구들이 몇 개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다 국민의힘의 악재입니다. 허은하 의원 이분이 누구 표를 가져갈까요? 당연히 영등포에서 국민의힘 표 가져가죠. 이준석 대표 당연히 국민의힘 표 가져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장례찬, 도태우 이런 후보들이 무소속들이 다 3자 구도 속에서 국민의힘 표 지금 잠식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국 효과는 민주당의 표를 더해주고 있고 예. 오히려 국민의힘은 분열로 인해서 표가 더 깎여가고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전 이 수치보다는 더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굉장히 지금 이번 선거는 좀 개를 탔다. 그렇지 윤석열 않습니다. 대통령 덕분에 반사 이익을 너무 많이 누리고 아니에요. 있어요. 민주당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말 이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박빙의 승부를 하는 절박하게 지금 박빙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뭐 이쪽 뭐 근처에 있는 양천갑도 예를 들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예, 동작도네, 동작. 동작을 동작도 보면 알 쉽지 수 않고. 있죠. 네. 동작, 양천갑, 광진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 이제 여러 군데 강북 지역에서도 네. 뭐 이제 늦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또 뭐 이것도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경합 지역이죠. 그렇기는 해. 근데 네. 제가 봐서는 왜 그러냐면 아까 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여의도역 가서 그렇게 썰렁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선거를 이제 많이 해봤었겠지만 이게 이제 차이예요. 이제 이 여의도역에 출근 시간에 가는 거는 이 시장에 나가서 셀카 찍는 거는 무슨 차이냐면 조직 동원이 안 돼. 출근하는 사람을 조직으로 동원하겠어요? 예. 자, 출근을 각자 조직을 동원해도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 동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 젊은 층이나 동료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층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네. 싸늘한 민심이 있는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도 되면 사진 한 장은 찍을 수 있는데 없었어. 그러니까 말한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좋지 생각하는 거예요. 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저 출근길 인사하면 와서 사진도 찍고 바빠도 악수도 하고 가는데 그날 한동훈 비대위원장 없더라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